KT의 2023 시즌은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야수진의 노쇠화 문제가 터진 시즌 초반에는 최하위까지 떨어지며 불과 2년 전 우승팀이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만 쿠에바스의 컴백을 기점으로 대약진을 보여주며 결국 2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시즌 내용을 보면 2위를 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들이 많이 보였던 2023 시즌의 KT였습니다. 우선 1선발을 기대하고 영입한 보슈일서는 최악의 피칭으로 KT 역대 최악의 투수용병 중 하나가 되었고, 최소 10승을 기대할 만한 영건 소영준 역시 토미존 수술로 1년 이상 아웃되었습니다. 2022 시즌 홈런왕이었던 박병호는 부진했던 것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비해 장타력이 급락하며 노쇠화의 징조가 보였습니다. 핵심 타자 강백호 역시 예전의 폼을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그리고 2022 시즌 순수 불펜으로 80이닝을 넘기며 혹사당했던 김민수는 결국 부상 후 폼을 찾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쳤습니다. 하지만 쿠에바스 복귀 이후 여전히 리그 최고였던 선발진이 힘써줬고, 손동현, 박영현, 김재은의 필승조가 건재했으며 타선에서도 장성우, 이호연, 김민혁 등 언성 히어로들의 활약이 돋보였던 KT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가진 전력과 선수층으로 낼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2024 시즌의 가장 큰 과제는 선수단의 세대 교체와 부족한 1군 뎁스의 확충일 텐데, 당장 이번 시즌을 넘어 향후 KT의 미래에 중요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드래프트를 통한 전력 보강으로 스토브리그를 마감한 KT였습니다. 고영표와의 단연 계약에 집중했습니다. 우규민을 제외하면 1군 측정감은 없어 보이는데 불펜에 부족한 옆구리 투수로 꽤나 쏠쏠한 활약을 해줄 것 같습니다. 2021, 2022 시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필승조로도 활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3 시즌 가장 믿음직스러운 마무리였던 김재은이 9년간 몸담았던 팀을 떠나 삼성으로 갔습니다. KT에서만 169세이브를 기록한 김재은의 빈자리는 박영현이 채웁니다. 고명성은 통산 1군 출전수가 43경기인 선수로 1군 자원으로 보기엔 힘들 것 같습니다. FA 계약 이후 오히려 성적이 올라간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인 장성우는 이제 KBO 최고의 공격형 포수 중 하나입니다. 리그 최하위권의 주루 실력과 지난 시즌 갑자기 급락한 도루저지유를 제외하면 완성형 포수의 반열에 들어섰는데, 특히 3년 연속 3점대 중반의 포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투수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장성우는 이번 시즌도 주전으로 활약할 것 같습니다. 김준태 역시 도루저지율은 처참하지만 눈야구가 된다는 점에서 백업 포수로는 충분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군 3년차를 맞는 강현우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장타력은 많이 떨어졌지만 박병호는 여전히 클린업을 쳐줄 수 있는 타자입니다. 수비 역시 리그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전 1루수는 박병호가 지킬 듯합니다. 노장들이 즐비한 KT의 야수진에서 중심 타자이자 리빌딩의 핵심이 되어야 할 강백호는 이제는 정말 부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선수 본인도 2025년이 끝나고 FA가 되는 상황이고, 팀 역시도 강백호가 살아나야 클린업이 완성되기 때문에 사활을 걸어야 할 2024 시즌입니다. 다만 1루든 외야든 리그 최악의 수비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 시즌은 우선 지명타자로 출전할 비율이 높을 듯합니다. 올해도 전문 대타자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 문상철은 외야수로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1루수나 지명타자로 주로 출전합니다. 2루수는 확실한 주전은 없어 보이지만 우선 롯데 듀오 이호연과 오윤석이 주전 경쟁을 할 듯 보입니다. 특히 롯데 시절부터 타격에는 재능이 있었던 이호연은 이적하자마자 2루 주전을 꿰차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타력의 부재로 리그 평균 이하의 공격력이기 때문에 오윤석과 상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천성호 역시 2루 주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주장직을 맡게 된 박경수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볼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선발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시즌이 지나면서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수비력에서는 확실한 우위에 있긴 합니다. 역대 이루수 홈런 1위이자 창단 첫 우승의 한국 시리즈 MVP의 주인공으로 KT의 레전드로 은퇴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황재균을 제외하면 전문 3루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호연, 장준원, 천성호 등 3루 수비가 가능한 유틸리티들은 많지만
타격이든 수비든 황재균만큼 하는 선수가 없습니다. 2021 시즌을 기점으로 장타력이 크게 떨어지며 타격 생산력이 많이 떨어진 황재균이었지만 지난 시즌 부상 복귀 후 전성기급의 컨택 능력을 보여주며 어느 정도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KT 내야진 중 막내를 맡고 있는 김상수인데 KT 이적 후 어느 정도 타격에서 반등을 만들어내며 일단 첫 시즌은 돈값에 성공했습니다. 타격보다는 수비와 주루를 보고 쓰는 선수입니다. 다만 7월에 기존 주전 유격수를 보던 심우준이 전역하는데 심우준은 더 극단적입니다. 수비력과 주루 능력은 KBO 전체로 봐도 최상급의 위치에 있는데 이번 시즌 끝나고 바로 FA가 됩니다. 노리는 팀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수 주전 체제로 가다가 심우준의 전역 이후에는 두 선수가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멜 로하스 주니어의 컴백이 가장 큰 키워드가 될 2024 시즌 KT의 외야진입니다. KBO를 씹어먹고 야심차게 일본으로 갔지만 한신 역대 최고의 먹튀용병으로 남으며 대차게 실패했고 2023 시즌 멕시칸 리그에서 OPS 0.9를 넘기며 타격 능력은 여전함을 증명했습니다. 다만 멕시칸 리그가 극강의 타고 투저 리그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부풀려진 스태심은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원래도 컨택 능력이 뛰어난 편은 아니던 로하스인데 도미니카 리그에서도 3할을 넘기지 못한 컨택이 KBO에서 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배정대와 김민영 역시 주전으로 활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정대는 리그 평균의 타격과 상위권의 수비력으로 하위 타선의 천병으로 완벽한 역할을 하는데 클러치와 가을에 강한 선수입니다. 김민영 역시 좋은 컨택 능력으로 3할 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신인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줬던 정준영과 만년 2군에서 벗어나 1군 선수로 입지가 올라온 안치영 그리고 홍현빈 역시 백업 외야수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조용호는 컨택 능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에이징 커브가 온 듯합니다. 돌아온 로하스가 예전 폼을 보여줄지도 중요하고 황재균과 박병호의 에이징 커브 극복도 중요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팀의 현재이자 미래인 타자 키플레이어 강백호입니다. 2년 연속으로 시즌에 반도 출전하지 못하면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커리어에 있어 저점을 찍고 있는 모습인데 예전의 강백호로 돌아오려면 이제는 진짜 폼을 되찾아야 하는 시즌입니다. 데뷔 7년차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뚜렷한 수비 포지션이 없는 강백호인데 이는 선수의 성장 방향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재기해야 하는 이번 시즌은 오롯이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KT는 5선발의 부재로 골머리를 앓을 예정입니다. KT는 4선발까지는 정말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두산, 롯데와 같이 최고의 용병 투수 듀오였던 쿠에바스, 벤자민, 그리고 KBO 최고의 토종 선발 투수 중 한 명인 고영표 그리고 올 시즌이 끝나고 FA가 되는 엄상백 역시 4선발로는 과분한 선수입니다. 반면 대재성의 군입대로 인해 5선발은 거의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KT 팬들에게 애증의 선수가 된 김민은 대단한 반전이 있는 이상 올 시즌도 힘들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난 시즌 대체 선발 경험이 있는 이선우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고졸 신인 원상현 역시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5선발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즌의 윤영철처럼 1년차부터 바로 선발 로테이션을 꿰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소영준이 복귀할 예정인데 소영준이 재활을 착실히 해서 폼 유지를 한 채 복귀한다면 정말 천군만마와도 같을 것 같습니다. 원래 토종 투수만으로 5선발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선발 왕국이라 할 수 있는 KT이기에 토종 선발은 어떻게든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강팀에 걸맞지 않은 불펜 뎁스인데 이는 계속되는 윈나우 시즌 속에서 박시영, 김민수 등 매년 핵심 불펜들이 갈려나갔던 것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도 박영현과 손동현이 각각 75.1이닝, 73.2이닝을 소화했고 각각 불펜 혹사지수 3위, 14위를 기록하며 팬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김재은까지 떠난 올 시즌은 사실상 필승조라 할 만한 투수가 손동현과 박영현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민수와 박시영의 재기가 절실합니다. 그나마 우규민과 문용익을 영입하며 불펜 뎁스를 강화했는데 둘 다 접전 상황에서 쓰기에는 믿음이 가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김영현, 이채호 등 영건들과 지난 시즌 대비해서 스몰 샘플이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강건이 스텝업하는 시즌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좌완 불펜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인데
지난 시즌 가장 많이 출전했던 좌완 불펜이 16경기에 나온 박세진이었습니다. 지난 시즌 처음으로 1군에서 어느 정도라도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제는 좌완 불펜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 박세진이 올 시즌도 터지지 않는다면 역스플릿 성향이 강해 롯데 시절부터 좌완 상대로 많이 나왔던 박시영이 좌타자 상대로 출전할 것 같습니다. 투수 키플레이어는 손동현입니다. 이강철 감독은 성적을 내는 데에는 강점이 있는 감독입니다. 그리고 투수 육성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데요. 투수는 소모품이다라는 이론을 가장 잘 이해한 지도자가 아닌가 싶은데 매년 리그 수위급의 불펜을 한 명씩 발굴해내지만 그 투수는 3년 내로 퍼집니다. 주권이 그랬고 김민수가 그랬고 박영현 역시 매우 위험한 수준의 혹사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애니콜로 낙점받은 선수가 손동현인데 손동현이 이번 시즌 내로 퍼지냐 버티냐가 KT의 우승 경쟁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024 시즌 KT의 예상 순위는 2위입니다. 완성된 선수단이고 몇 년째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이번 시즌도 3위 내의 순위가 예상됩니다. 황재균과 박병호 등 베테랑들의 분전, 멜 로하스가 예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강백호가 부활할 수 있을지 등 다양한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들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KT의 두 번째 우승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